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해외선물 초보 탈출 프로젝트 2강 이평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 관련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수렴, 발산,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추세 파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1강에서는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2강에서는 이평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 주저주어 있는데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막 써있죠. 자, 넘어가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5일선은 뭐냐면 최근 5거래일의 종가를 다 합해서 나누기 5한 거예요. 11선은 뭐예요, 그러면? 최근 10거래일의 마감 가격, 종가를 다 합해서 10일치를 합해서 나누기 10 때리는 게 11선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의 종가 평균, 최근 10거래일의 종가 평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이평선을 5일선, 11선을 많이 쓰고 중기 이평선은 21선, 60일선, 장기 이평선은 121선 이렇게 쓰는데 어떤 분들은 221선도 쓰고 아니면 단기 이평선에다가 그냥 21선까지 본인 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은 단기 5일선 10일, 그 다음에 중기 20, 60, 장기 121선을 보통 이제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높아질수록 장기, 중장기 이평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크로스를 통해서 추세의 방향성과 전환 시점 파악이 가능하다.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평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선이에요. 그냥 선이에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밑에 색깔 보이시죠? 자, 5일선, 11선, 60, 50, 20, 60, 12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평선들이 요렇게 뭉쳐 있다가 점차적으로 발산을 하죠. 이 구간을 수렴 구간, 이 구간을 발산 구간을 보는데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추세를 판단할 때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 이평선들보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위에 올라타 있으면은 매수 추세로 해석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으면은 매도 추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십자 캔들, 즉 십자 캔들이 아니고 이거는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네요. 이 캔들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캔들이 이평선들보다 전반적으로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사는 타이밍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사야 되냐면 바로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이 사는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주식은 주가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줍니다. 자, 올라갔다가 조정 줄 때 들어가고 올라갔다가 조정 줄 때 들어가고 올라갈 때는 뭐예요, 그러면? 팔아야지. 그죠? 적정 시점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위주로, 상승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올라탔을 때 따라 붙는 게 좋아요. 물론 요때 사는 게 제일 좋지, 최저점에 사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게 최저점인지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흔적들이 있으면, 지선들이 있으면 얘들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밑에 있어. 자, 근데 우리가 1강에서 캔들에 대해서 배웠죠? 자, 어떻게 배웠죠?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름 조정장이 나와주고 저점에서 아래 꼬리 캔들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응용 전략을 제가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십자 캔들 뜬 거 보이세요? 십자 캔들. 앞에 1강에서 배웠죠. 십자 캔들이 뭐죠? 위아래 매수와 매도 세력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평선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보통 이제 도치 캔들이 이평선들보다 전반적으로 이 영역 안에서 시작을 하든지
위에서 내려왔을 때 기준. 또는 이 이평선이 밑에 받쳐줄 때 도치 캔들 떴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던 윗꼬리 캔들. 고점에서 나타났죠? 고점에서 나타났죠? 조정 나오죠? 조정 나오죠? 밑에 이평선들이 있는데 아랫꼬리 캔들들이 있죠? 이러면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계산. 뭐 이것도 제가 일단 넣긴 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9월 25일 기준 5일선의 가격은 71.25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25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9월 25일이. 자,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의 종가,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의 종가,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의 종가를 다 합해가지고 나누기 20대이고 나누기 60대이고 나누기 120대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선 나오니까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종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선이 이평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골든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주가는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드크로스는 뒤지러 가는 거예요.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골든크로스는 이제 돈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최대한 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나타나도 의미는 있는데 이 먹는 파동 자체가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쪽에서 위로 돌파한다. 즉 5일선과 10일선이 있는데 21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여기서 5일선이 딱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뚫고 올라갔죠. 또 여기서 뚫고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다. 그것은 바로 매수 세력들, 캔들들이 이 선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매수 세력들의 파워가 살아있다. 특히 이제 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 여기 지지선을 딱 지지받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매수, 올라갈 때 팔고 내려줄 때 매수. 자, 매수, 그 다음에 이런 시점이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림목 줄 때가 또 매수 타이밍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가로로 눕는 구간들이 생겨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가로로 눕는 구간이 왜 생길까요? 횡보, 즉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평선들과의 이 이격 조정, 이격 거리, 이 사이 간격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횡보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데드크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뒤지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다. 자,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거든요, 어제. 그래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 차트상에서는 크루드오일인데,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락세가 연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고점에서 발생된 게 되게 중요해요. 골든크로스는 저점에서 발생되면 제일 좋고,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저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고점 매도 쳐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는다면은 바로 여기 시점과 그리고 뭐 이런 시점, 지금 동그라미 치는 시점들이 다 매도 타이밍이고, 사실 이때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보다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21선, 여기 이평선 부분이 매도가 제일 좋습니다. 줄 때까지 기다려. 여기. 그러면서 데드가 더 나죠? 이 흘러가는 거 같은 경우 61선과 121선이었죠. 그러니까 21선까지도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데드크로스란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전반적인 주가는 우하향으로 내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평선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평선은요, 하나의 지지선 역할도 하고요,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이평선 자체가 진입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입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평선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이제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자, 정배열. 정배열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배열이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는 거. 자, 위에서부터 자, 색깔이 50, 20, 60, 120 적혀 있고요. 위에서부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즉 정배열은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50, 20, 60, 121선 정배열로 되었을 경우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향후 추이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다 필요 없고 일단 정배열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주가 계속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평선들을 하나의 진입 포인트로 보면서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배열이 나타났었죠. 자, 근데 단기 이평선 5일선과 11선만 대드났는데 밑에 21선이 받쳐준 거 보이세요? 요런 시점이 매수 타이밍.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또 흔들다가 이때 흔들기가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흔들기 나온 이유는 이 이평선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이 이평선은 자석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붙으려고 하고요. 너무 붙으면은 이제 떨어지려고 해. 참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너무 붙어 먹으면 또 결국엔 추세가 터져. 이때가 수렴 구간이고 이때 보면은 페이크에 조심해야 돼. 요 캔들만 보면은 아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가요. 그죠? 참 신기한 놈들입니다. 자, 역배열.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위에서부터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으로 역배열된 경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향후 추이가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역배열 차트가 나타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장세는 매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요때 이제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고 플러스 알파로 요 이평선들보다 캔들이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얘들이 매도세가 점점 강화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5일선과 11선은 하나의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매도 뭐 이런 라인을 따라서 쫙 따라 붙겠죠. 물론 5일선이 돌파 잠깐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위에 11선 저항대가 또 있으니까 쳐맞고 또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거의 붙어 먹습니다. 이때가 이제 수렴 구간인데 위에 보시면은 이 21선이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헤딩 맞고 어떻게 쭉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만약 올라탔다면 반등이 이렇게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온다 해도 여기서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가지고 진입, 손절, 청사에 대한 기준을 잡아낼 수가 있고 특히 스윙 매매 하신 분들은 일봉을 보고 이 이평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수렴. 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기적인 파동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한 차례 파동을 거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기준 이동평균선이 모아지는데 이를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요런 거. 이평선들이 막 모이는 구간. 에너지가 응축된다. 자, 이러고 나서 빵 터져. 봐봐요. 여기 횡보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래쪽 빵 터졌죠. 위로 터질 수도 있었어. 근데 전반적인 이평선 흐름 매도다 보니까 수렴하고 밑으로 발산. 자, 이평선들이 수렴을 할 때 항상 붙어 먹어요. 발산될 때, 시세가 터질 때는 이평선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발산은 뭐죠? 이동평균선 수렴 후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줄 만한 모멘텀이 적용하면서 수렴 상승에 이동평균선이 빠르게 정배열, 역배열로 전환되는데 이를 발산이라고 한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렴과 발산이 계속 이어져요. 어느 정도 수렴을 하면은 빵 터지고요. 어느 정도 빵 터지고 나서 또 쉬어요.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발산, 수렴, 발산, 수렴 항상 반복이 되는 게 이동평균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탄 거.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특징 2.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붙으면은 다시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나면 다시 붙고 싶고 참 희한한 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같이 붙어 있고는 싶은데 너무 또 떨어지기는 싫고 또 붙어 있을 때 불편하고 약간 뭐 그런 개념들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애증의 관계다. 서로 애증의 관계고 너무 벗어나면은 수렴하려고 하고 너무 수렴하면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수렴이 발산 예시를 제가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수렴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터집니다. 발산이 됐고 발산이 됐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면서 수렴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빵 터지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수렴이 되면서 또 빵 터지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기 발산 영역 그리고 이제 횡보하죠? 수렴 영역
그리고 어떻게 밑으로 터집니다. 발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산은 시세가 분출하는 구간, 수렴은 시세가 쉬어가는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수렴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발산 구간에서는 그냥 따라 붙는 전략이고 수렴 구간은 내가 들어와서 버틴 전략이에요. 수렴 구간에서는 바로 시세가 나오기 힘들고 데이 트레이딩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추세 영역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신다면은 목표가 길게, 수렴 구간은 목표가 짧게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2월 23일 뭐 화요일 기준에서 이제 한번 캔들 갖고 왔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도 라인을 잡아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색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여기까지만 봤을 땐 정배열이야. 정배열인데 너무 이 이격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다렸는데 요때 이제 밀리면서 21선 딱 지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애매하게 이 이평선 사이에서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5일선, 11선이 데드크로스 나니까 여기서 쳐맞고 빵 밑으로 터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데드크로스 났다 해서 무조건 뭐 떨어지지 않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이 최고점, 역사적인 신고점 13,900에서 밀렸다. 또 데드크로스 났다. 그러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5일선이 21선도 지금 데드크로스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또 올라간 척 하다가 바다다다다다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토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세 매매를 할 때 이평선을 좀 응용한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봉이나 또는 틱봉에 이제 대입을 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매도 추세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하락 후 반등 나올 때 매도, 하락 후 반등 나올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만 전 노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입은 이런 구간에서 하고 그죠? 중간에 그 수렴 구간들이 생기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청산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항상 이 수렴과 발상 구간들이 언제나 매일매일 매시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저희 이제 선물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그 시스템들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2강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평선 매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제 매매 전략, 그리고 추세 매매 전략, 그리고 수렴 말산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정말 거의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에서 제가 캔들 알려드렸죠? 2강에서는 제가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일단 전반적인 이제 매매 고수들이랑 고수는 다 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1강과 2강 이 두 개만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좀 새겨 들으시고 내꺼할 좀 시켜두시면은 훨씬 더 매매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률 높은 매매를 펼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